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비전략 물자도 이른바 캐치올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도 일본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핵심 품목 3개 이외에 추가 개별 허가 품목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비전략 물자도 캐치올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추가 보복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약 20% 부품을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은 부품 대체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산 부품들은 국산 혹은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대체 부품을 구할 수 있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의료기기 특성상 부품 몇 개만 바꿔도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감시장치 LCD 패널과 심장 충격기의 배터리 등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한 의료기기 업체는 자칫 판매할 물건이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 특성상 그 인증 인허가를 또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인허가를 다시 진행을 하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만큼 지연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부품 자급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기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부품을 제공하는 일본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은 아직 많이 쓰이는 품목에만 공급이 집중돼 있어 단가를 맞추기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을 공포한 가운데 일본 기업의 상당량을 의존하는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지난 5월 말 한 민원인이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이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해 경찰과 춘천시 감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해 9월 3일 당시 춘천시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과 온라인 문서 처리 내역을 입수해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3일 월요일 춘천시 공무원 출장 내역. 춘천시 공무원 1,6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98명이 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장 중이었을까? 저희 취재진은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시스템인 온나라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온나라는 정부가 관리하는 업무 처리 전산화 시스템으로 내부망만 이용이 가능하고 출장 중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온나라 사용 내역과 출장 내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당수 공무원이 출장 중에 온나라 시스템으로 업무 처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춘천시 후평 3동에 근무했던 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서를 전달하는 문서 채송을 목적으로 관 내로 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출장 중인 11시와 2시, 3시에 모두 36건의 공문을 열어보거나 발송했습니다. 춘천시 복지정책과 소속 B씨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목적으로 하루 종일 출장을 냈고 출장지는 관내였습니다. B씨도 출장 중인 10시와 1시, 3시, 5시에 걸쳐 33건의 문서를 온나라 시스템으로 받았습니다. 출장 중에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한 공무원은 모두 659명. 이날 지급된 출장여비는 845만 원에 달했습니다. 춘천시 감사부서와 춘천경찰서는 민원으로 제기된 출장비 부당 지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2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에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에 대한 시시 비비를 가리기 위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해체 결정이 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최근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해체 결정 이후 지역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화천군과 강원도교육청도 학교 측의 해체 이유에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허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해체 결정이 난 건 지난달. 해체 시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학교 측이 선수 부모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해체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 학교 지정이 끝나 신입생 충원이 어렵다는 건데 강원도 교육청에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축구부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자로 축구부가 아닌 학생들이 교육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데 화천군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정보산업고 여자축구부 창단 이후 각종 여자축구 대회가 화천에서 열리면서 오히려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화천군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연락을 받아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 정작 화천군은 그런 적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학부형들한테 SMS 문자로 발송된 거에 우리 화천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 출처나 근거를 저희가 오히려 더 물어본 상태입니다. 학교 측 답변을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자리를 비운 교장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선수와 학부모들은 해체 통보를 받기 전 체육교사가 선수들 앞에서 흡연하고 욕설을 했다며 강원도 교육청에 학교의 갑질 행정을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학교 측은 체육교사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진 건 축구부 학생들. 여자 축구부 선수들이 훈련을 했던 곳입니다. 해체 결정이 난 이후로 학생들은 진로 결정에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자 통보로 해체한다고 하니까 다 따온 거죠. 1학년, 2학년들은 지금 현재 무슨 공시 궁등 상태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강원도 교육청은 지역 여론을 반영해 축구부 해체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학교 측에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부 해체 최종 권한은 교장에게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올해 2분기 강원랜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9분기 연속 주춤하다가 반등에 성공했고 이 비카지노 부문의 성장세가 무엇보다 두드러졌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분기 강원랜드 매출액은 3,6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카지노 부문은 3,291억 원으로 5.7% 늘었고 비카지노 부문은 352억 원으로 28.5%나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7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2%나 뛰었습니다. 강원랜드의 이 같은 실적은 9분기 연속 주춤하다가 반등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 추이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9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10분기 만인 이번 2, 4분기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카지노 입장객은 66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0.8% 늘어났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직원들의 채용 취소 악재가 해소되고 신규 직원 충원으로 테이블 가동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비카지노 부문의 성장은 2분기에만 10만 명 넘게 몰린 워터월드 효과가 컸습니다. 전형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워터월드 개장 효과뿐만이 아니고 저희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객실 점유율을 많이 올려놓은 것이 주된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을 반영해 지난 6월부터 카지노 개장 시간을 변경한 점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동 지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제6회 명주 인형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형극제를 찾는 유료 관객도 늘어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빠를 찾으러 길을 떠난 별이가 마법의 성에 갇히게 되고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부엉이가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인형극에 아이들이 몰두합니다. 부엉이가 떨어진 거야. 토끼랑 다람쥐랑 같이 노는 거야. 인형극 보고 나서 사진 찍는 거야.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명주 인형극제는 명주 예술마당과 작은 공연장 단, 강릉 대도오브 관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극단의 공연 등 모두 22편의 인형극이 86번 공연되며 사전 예매가 마감되는 등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가 마련되고 손뜨개 기획 전시 등도 함께 열려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더 알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체험은 있었는데 이렇게 먹거리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극도 이제 뭐 복화술 이렇게 저희가 흔히 경험해보기 어려운 것도 있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명주 인형극제는 관람객층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료 관객이 지난해 10,000명을 돌파하면서 인형극제 규모와 해외 교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주 인형극제 앞으로 아이들만 보는 공연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고요. 국제 교류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명주 인형극제는 어린이 프리마켓과 보물찾기, 한여름 밤의 인형극장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내년부터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갑니다. 본사 경영 악화로 전국 7개 지역국이 구조 조정에 들어간 건데요. 이 강원도 최대 도시인 원주의 보도 기능이 사라지면 여론 위축과 왜곡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가 발표한 비상경영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원주방송국의 TV와 편성, 송출 기능이 춘천 총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원주의 라디오와 보도 최소 인력만 남게 되고 지역국 뉴스도 없어집니다. KBS는 지난 2004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월과 태백 등 7개 지국을 폐쇄한 바 있어 사실상 방송국 폐쇄 수순을 밟는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자 경영진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든 건데 그 대상이 수신료 재원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애꿎은 지역 방송국으로 쏠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시청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효율성만 추구하고 따진다면은 그러면 향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모든 지역국을 폐쇄할 것인지. 게다가 원주가 강원 최대 인구로 수신료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도 보도 편집권이 춘천으로 옮겨가면서 지역 여론이 왜곡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혁신도시와 도시성장으로 민영방송도 원주의 보도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마당에 스스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겁니다. 강릉도 KBS 방송이 존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최대 도시인 원주의 방송을 없앤다는 것은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노조와 원주방송국 시청자위원들이 잇따라 폐지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원주시도 전국시장군수 협의회에 지역국 폐쇄 백지화 안건을 제안하기로 하는 등 지역 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수신료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이 지역방송국을 하나둘 없애면서 지역 언론, 나아가 지역의 여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축산농장 가운데 4개소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한 결과 강원도 내에서는 산란계 농장 3개소와 젖소 농장 1개소 등 모두 4개 농장이 선정됐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현재까지 14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해안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 선사도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선사인 시스포빌은 지난 4일 일본인 2명의 독도 배표 예약을 거절했고 앞으로도 일본인의 독도 승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선사인 대저해운은 일본 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국내 승객이 항공이나 숙박 환불 영수증을 제시하면 운임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고성군은 오는 12일까지 실직자와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희망 근로 일자리 참여자 800명을 모집합니다. 속초시도 오는 19일까지 507명을 모집하고 동해시는 400여 명을 모집해 다음 달부터 일자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를 본 5개 시군에 희망 근로사업비 233억 원을 지원해 2,0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1999년 개봉한 영화 쉬리의 리마스터링 버전이 평창 남북평화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영화제 측은 반공 영화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분단 장르 영화의 효식격인 이 작품이 한국영상자료원의 작업을 통해 디지털 버전으로 새롭게 태어나 관객과 다시 만나게 됐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쉬리 리마스터링 버전은 오는 18일 오후 강릉 CGV에서 처음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강릉 경포 호수에 번식해 미관을 해쳤던 녹조류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사이에 경포호 서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녹조류인 염주말이 지난 7일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현재는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낮아지면서 염주말이 녹아 없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횡성군 둔내면 시가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토마토 풀장에서 열리는 보물찾기와 토마토 댄스 파티, 내기 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토마토 홍보관과 품종 전시관 등 토마토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또 축제 이틀째에는 태기산 K-팝 쿨 페스티벌과 전국 축구대회도 함께 열리면서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동해시가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